여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성남에 살았었는데 밤중에 굉장히 큰 그 군용 트럭 소리들과 탱크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어요, 밤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지 못하게 했고 전기 배달 구독하는 신문이 있었는데 신문 기사가 이렇게 아무 기사가 없이 이렇게 나오던 기억이 있어요. 5.18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형을 이제 찾느라고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닌 거죠.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고인들의 시체가 보관된 장소를 그 사이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저는 계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고요. 제가 82년생이니까 그 마지막 계엄 해제가 81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 첫 계엄이었고요. 제 평생에 이런 계엄은 이번 한 번만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엄이란 단어는 정말 역사책에서만 봤던 단어였는데요. 이제 소년이 온다를 읽어보면서 또 광주 기행을 가보면서 계엄이란 게 발생하면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한순간에 송두리째 없애버릴 수 있는 거구나. 12월 2일에 이제 265명의 학우분들이 연서명해 주셔서 학교 중앙광장에서 시국선언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맞아요. 바로 다음 날에 시민들이 점점 모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역 6번 출구인가? 그 주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칠흑 같은 헬기 세대가 소리를 내면서 제 머리 위로 날아가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걸 보면서 그때 좀 많이 공포스러웠었던 것 같고. 아이가 갑자기 SNS에 이렇게 보여주더니 아빠 계엄이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 장난치지 마라. 너 계엄을 알아 네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야. 이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SNS에 그런 계엄이 떴더라고요.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방송에 대통령 담화가 있을 거라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11시 좀 넘어서였나요? 군인이 헬기가 보인다. 이래서 이거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택시가 진입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내 발로라도 가야겠다. 집에 자전거를 끌고 나왔죠. 현재도 과거를 생각하면 참으로 지금도 가슴 아파요. 12월 3일 이후로 제가 한 3kg가 빠졌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녁도 좀 설치기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유가족 분들이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이 발동되자마자 며칠 후부터 지금 식사도 못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중환자실에도 지금 입원해 있고. 계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5.18 때 피 흘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찌릿한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너무 들어가는데
고자십니다, 고자랍니다 이랬더니 계속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만 피해가 국민들한테 시간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제 상황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민들이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좀 느꼈고 그리고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달렸죠. 그 공천까지. 오늘가 무조건 딱 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는 걸 보면서 나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구나. 시간으로 나오는 그 탄핵 가결 방송을 보면서 정말 탄핵안을 가결 여부를 발표하는 그 순간 정말 고요했어요. 정말 고요했어요. 누구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긴장했고 가결이 되고 나서 정말 동시에 사람들이 한옥선 지고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 서로 박수치고 하이파이브하고 그 일주일의 불안감이 정말 순식간에 해소되는 그런 날이었죠. 표현 방식은 다 달랐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오시는 선배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다시 만난 새벽? 그걸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저도 모르는 최신가요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다 원하는 게 같았습니다. 나쁜 정권이고 나쁜 대통령인데 나쁜 짓을 한 결과가 한편으로는 이런 국민들 뜻을 다 모으는 세대 대통합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역설적으로 좋은 결과도 한두 개는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이미 그들은 광장에 존재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그동안 뭐 학교의 반민주적인 결정에 항의하는 건 폭력적인 거고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건 숭고한 건가라는 그런 반감도 조금 들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사회가 귀담아 듣지 않았던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서로 듣고 존중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긴 합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정말 수많은 분들이 그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걸 모두가 존중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어떤 연대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딸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아이돌 뭐 덕질을 한다고 하죠. 덕질하는 거에 돈 쓰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응원봉을 빌리면서 너무 고맙다. 그 응원봉을 빌리면서 야 너의 덕질들이 이렇게 또 쓰이는구나 고맙다. 예전에 저희가 학생운동 20대 때 할 때 50대 60대들이 나와서 막 같이 응원한다라는 말씀 이렇게 해주실 때 느꼈던 뿌듯함 그리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그런 지지를 느꼈던 기분을 이제 내가 혹시 청년들에게 같이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이제 꾸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상계엄령 국민들이 정치 앞에서 쓰러져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날 대국민 사과를 했던 발언대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란 계엄 사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정치적 책임도 다하겠다. 제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지십시오. 지금처럼 그 송달 서류들 안 받으시고 대통령 경호실 이용해서 영장 집행 막으시고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 할 거예요. 마지막 약속이 될 것 같은데 그 약속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굳건하게 버틸 에너지가 지금 20대가 새로 40년 정도는 책임질 거다. 한 세대까지는. 그러면 뭐 앞으로 40년 정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굳건하겠구나. 계엄 사태를 한번 맞으면서 이들이 직접 총뿌리를 봤으니 함부로 총뿌리를 들이대는 정권을 용납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빨리 안정이 되고 저는 이 세대들이 저희 20, 3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 지금 뭐 차별과 관련된 문제들, 또 사회적인 분열과 관련된 문제들, 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내년에는 반드시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말에 시험 공부하느라 정신없고 시험 끝나면 따뜻한 방바닥에서 귤 까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런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랐는데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함께 일상을 보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이번에 다 같이 인식하게 되고 함께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들의 곁에 같이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